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죠. 그런데요, 이걸 지금 이 상황, 정치권의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온 이해운 후보자 지명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은 이해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설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며 희망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 2명이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놨어요. 먼저 이준석 대표 얘기였습니다. 성춘 대표님, 여기 보면 이거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지금은 냉정하게 보수가 자성해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게 정말 능력만 보고 탕평인사한 건지 아니면 봐봐라. 지금 국민의힘이 질일멸렬하니까 이 우 쪽으로 더 극우 쪽으로 몰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이거 보수 쪽에서 자성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두 대표의 말을 굳이 비교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냉철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예. 저렇게 나와야죠. 왜 떠났는지를 봐야죠. 뭐 이미 떠난 사람 뭐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그러면은 더 떠날 사람은 없는지, 보수가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인사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내란과 관련돼서 단호히 절연하는지 입장을 표명해라라고 한 것은 예. 사실 굳이 보수 진영에 누가 득이었느냐로 보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윤어게인 세력과 확실하게 절연하는 사람들은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협치도 할 수 있다, 장관직도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목소리 내고 있는 건 친한계였잖아요. 예. 근데 왜 힘은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받아서 배신자를 처단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저는 사실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그러네, 맨날 싸우기만 하는 정치권이 그래도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은 장관으로도 임명하네라고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장동혁 대표는 정반대로 해석해서 저거를 마치 본인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을 처단하는, 배신자는 역시 확실하게 처단했어야 돼라는 명분으로 활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이번 인사도 파격이었지만 예. 장동혁 대표의 반응도 전 파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만약에 정치적 속내를 어떤 식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동장을 넓게 써버리고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보수가 제자리를 찾기 힘든 과정 아니냐. 이해운 후보자 이렇게 입각하게 되면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장동혁 대표 얘기는 뭐냐면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당을 배신한 인사는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된다.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이해운 후보자가 이렇게 지명된 걸 계기로 지금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징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저런 식으로 당성을 중심으로 해서 쳐내면 나중에 남는 사람이 누가 남을까요? 장동혁 대표도 남아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 사태를 보면 당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중구잖아요. 여기 프랜카드 많이 걸었어요. 프랜카드 당에서 걸라는 거 엄청 본인 이름으로 많이 걸고, 자, 집회까지 나와서 본인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고 저렇게까지 주장하고, 그만큼 당성이 철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런 사람이 떠나잖아요. 자,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결국 들어오고 싶은 정당, 남아있고 싶은 정당과 떠나고 싶은 정당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당에서 정말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예. 이 당에 남아있죠. 자, 이해운 후보자가 과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서 내가 정적인 미래를 걸 만한 희망이 있으면 이 사람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요. 근데 희망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 내가 여자라서 여기서 국회의원도 할 수도 없고 장관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나는 걸 어떻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도의적인 비판과는 별개로 이해운 후보자 스스로 냉정하게 돌이켜봤을 때 3번 국회의원 했고 2번 공천 받았지만 더 이상 정치적 미래가 없으니까 떠난 거다. 그게 당이 그렇게 만든 거다. 그렇죠. 이분뿐만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매력적인 정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매력적인 정당 만들어야 될 책임이 누가 있죠? 바로 장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했습니까? 변화한다는 말만 했지 변화라가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계속 당성만 강조하고 당원들만 강조하면 나중에 되면 당원이 몇 명이나 남을까요? 예. 저는 이거 자체가 결국 신기루라고 봅니다. 결국은 저렇게 떠나지 않는 정당을 만들어야지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저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쳐내면 나중에 남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보수가 자성해야 된다. 이게 뭐냐? 지금 와서 손가락질해봐 무슨 일이 있냐?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거 당성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떠나는 거다라. 진단이 다르니까 나중에 처방도 다르겠죠? 그 강성필 대변인. 네. 그런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건 뭐 어디까지나 상상력인데 이해운 후보자 기획예산처 후보자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가서 부산 출신의 해수부 장관까지 엄대준다고 해서 아예 보니까 저기 나왔네요. 국민의힘 소속인 육선이잖아요. 조경태 의원이 해수부 장관을 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있는데 어느 정도 확률로 보세요? 일단 저는 뭐 몇 프로 확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보수 인사를 추가적으로 영입은 또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조경태 의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조경태 의원이 뭐 동의한다고 하면 저는 뭐 나쁜 카드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이분이 토목공학 박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해수부와 관련해 가지고 해양수산 분야의 의정활동 기간에도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조경태 의원 사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처음 시작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예. 또 험지로 평가되는 PK 지역, 부산 지역 아니겠습니까? 강성필 대변인 말씀은 다시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네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아니 뭐 굳이 지금 조경태 의원 해수부 장관서로 급부상한다고 하니까 뭐 나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너무 이제 파격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예. 사실 장동혁 대표가 같은 정당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인사까지 이렇게 포용을 하고 있으니까 예. 정규재 주필도 실용주의 국정 감각을 보여준 인사다. 예. 조갑재 대표도 보수 인재까지 쓸 수 있는 정치력. 예. 이렇게 보수 인사도 칭찬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나쁜 카드는 아니다 봅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네 분이 이해운 후보자의 그 도의적인 비판과는 또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또 장동혁 대표의 이런 당성을 강조하는 걸 좀 별개로 보신 것 같아요. 7262가 바로 정치권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온 보수 이해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앉혔다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였습니다.